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종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종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종근입니다. 오늘은 가공식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한 일주 전인가 우리 의사들이 많이 보는 미국 사이트에 대서특필된 그런 게 있었는데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살이 찐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살이 찐다는 거는 일종의 직관적인 어떤 경험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밀한 실험을 거쳐서 정말 살이 찌는지, 어떻게 살이 찌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놓은 실험이 발표가 됐어요. 굉장히 재밌고 또 이해하기 쉬워서 오늘 요걸 좀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공식품을 먹으면 왜 살이 찔까? 가공식품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세스드도 아니고 울트라 프로세스드니까 굉장히 가공도가 높은 그런 공산품 음식이죠. 뭐 이렇게 아주 그런 뭐 여러 가지 음식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거친 음식은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가공을 덜 하지 않은 그런 거 이제 거친 식품이라고 이제 여기서 정의를 했어요. 보면은 가공식품의 특징이자 뭐 나쁜 점이자 좋은 점은, 옛날에는 식품 가공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음식의 용량이 칼로리하고 거의 비례했죠. 음식 크기가. 왜냐하면 그 안에다가 많은 칼로리를 우겨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품 가공업이 발달하면서 아주 자그마한 볼륨에다가 많은 칼로리를 넣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다 작은 사이즈에 보다 많은 열량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칼로리 덴스하다고 그래요. 이제 칼로리가 굉장히 밀도가 높다는 뜻이죠. 이거는 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숙이기 때문에, 우리 눈은 작다고 봐서 아주 우습게 알고 먹지만, 뭐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머핀 케이크라든가 스콘 같은 거는 400칼로리인데 400칼로리를 일반적인 식사로 먹으려면 밥 한 공기에다 뭘 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다 작은 사이즈에 보다 많은 열량이 들어가 있다. 칼로리 덴스하고. 이건 이제 나쁜 점인데, 음식을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천연 재료에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뭐 보통 우리가 바람직한 음식으로 섭취 비율은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1대4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바람직한 음식의 섭취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나트륨의 비율이 높아지고 칼륨의 비율이 떨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피클 같은 거는 자연 상태에서 오이에서 먹을 때는 나트륨보다 훨씬 더 칼륨이 많지만, 피클로 만들어 먹게 되면은 나트륨과 칼륨 함량이 무슨 뭐 20대 1, 40대 1 이런 정도 되고, 참치 같은 것도 자연적으로 먹었을 때하고 참치 캔으로 가공해서 먹었을 때는 나트륨하고 칼륨 비율이 역전이 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제 블로그 글을 이 지문에다 링크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은 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해로운 거죠. 고혈압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식품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색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공할수록 맛있어져요. 뭐 색소뿐만 아니라 냄새, 아니면 이런 질감 같은 거, 텍스타일 같은 거를 먹기 좋은 식감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가공할수록 뻑뻑할 수가 있지만 되게 가공할수록 먹기 이렇게 씹기 좋았고 먹기 좋아요. 그러니까 소프트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더블 하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이제 가공식품의 특징이에요. 근데 뭐 가공식품이라는 게 어떤 악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럴수록 이가 약해지고 턱관절 힘도 약해지는데, 우리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무조건 거친 음식, 씹기 힘들고 딱딱하고 그다음에 먹기 힘든 음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공식품과 공존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특별히 더 가공된 얼트라 프로세스드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음식들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있던 직관적인 지혜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왜 가공식품을 많이 만드느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그렇게 자연식품만을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뭐 소화도 안 되고 이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식품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식품을 가공할수록 이윤이 많이 생겨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산지에서 날로 받아다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팔게 되면 이윤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걸 여러 가지 기술과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고 먹기 좋고 더 맛있게 하고 해서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사악한 식품회사라고 욕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스러운 음식에서 또 좀 첨가할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선과 악 해가지고 무슨 식품회사가 나쁘다 이렇게까지는 할 거 없고, 우리 단지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우리 쪽에서의 니드가 있고 또 그런 니드를 충족하면 또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식품회사의 니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건강한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여 일부 이상한 사람들처럼 자연만이 좋아해서 뭐 올가닉만 먹고 생식 먹고 자연식품 거부하는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해요. 이건 굉장히 밸런스를 잃은 행동인데, 가끔 그런 분들 환자로 오는데 제가 그런 말을, 옷은 왜 입고 있냐고. 옷은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면으로 된 거, 모카로, 순수하게 모카로 짠 면화를 입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면 안 되고 약도 먹으면 안 되겠죠. 약은 석유로 만든 거거든요. 나프타에서 뽑아낸 추출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하고 내추럴 식품 한번 보면은, 이 왼쪽이 이제 이건 메디스케이프 거기서 제가 이렇게 스크린 캡처로 빼낸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자연식품이고요. 거친 음식이죠. 그 다음에 덜 프로세싱된 푸시고, 요쪽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아마 마카로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아마 프라이드 뭐 같은데 하여튼 먹기 좋죠. 너겟인 같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을 우리가 보통 거친 음식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가공식품이라고 그러는데, 훨씬 더 먹기 좋고 이제 보시다시피 부드럽고 칼로리는 굉장히 많고 이제 염분도 많은 이제 그런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셀 메타보리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잡지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울트라 프로세스드 다이어트, 이제 초가공된이라고 굳이 번역해야 되나요? 초가공된 식사는 더 많이 칼로리 더 많이 먹게 하고 그럼으로써 살이 찌게 된다 하는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인페이션트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오브 아들리프튼 푸드 인테이크인데, 그냥 이따 보시겠지만 참여자들을 갖다가 메타볼릭 워드라는 입원실에다 그냥 그 안에서 딱 가둬놓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일정 기간 살게 한 다음에 음식을 다 준비해주고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하고, 운동이나 이런 건 비슷하게 통제해서 하는 그런 임상실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명의 자원자를 2+2 준데, 이걸 이제 크로스오버 랜더마이즈 들어오는데, 이제 20명 자원자를 10명을 나눠서 10명은 요쪽 파란 그룹에 놓고 10명은 이제 빨간 그룹에 놔요. 그래서 파란 그룹은 10명은 2주 동안, 먼저 10명은 2주 동안 얼트라 프로세스 다이어트를 먹게 하고, 그 다음 2주 동안은 언프로세스 다이어트, 그냥 자연식품을 먹게 했어요. 덜 가공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반대로 10명을 또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쪽은 덜 가공된 자연식품을 먹게 했고, 그 다음 2주 동안에 이제 아주 초가공된 가공식품을 먹게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한 건데 이렇게 순서를 한 사람이 두 가지 식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명 뽑아서 첫 10명 갈라서 당신은 초가공된 음식을 드세요. 이쪽은 자연식품을 드세요. 2주 동안 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 바꾸세요 하는 다음에 또 2주 동안은 이쪽에 초가공된 식사한 사람은 이제 자연식품을 먹게 하고, 자연식품을 먹게 한 사람은 2주가 지나서는 초가공된 식품 2주간 먹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이제 피도 뽑고, DXA라고 해서 무슨 골밀도가 아니라 이제 안에 있는 근육 양이나 이런 거 보는 거 MRI도 찍게 하고, 또 24시간 체인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아주 굉장히 고역스러운 그런 실험이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정밀하고 손이 많이 가요. 들어가서 산소 흡기량과 CO2 호기량과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이 사람이 지금 탄수화물을 많이 에너지로 쓰고 있다, 또는 이 사람이 지방을 에너지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걸 다 보는 거고, 또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건 오랄 글루코스 톨런스 테스트, OGTT까지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실험 식단의 특징은요, 다른 실험 식단하고 다른 이유는 거의 비슷한 열량과 거의 비슷한 성분을 가지겠어요. 일반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공식품일수록 당과 지방과 소금이 많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것까지 바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칼로리, 에너지 밀도,
소금과 당과 지방의 비율을 거의 서로 일치시켜서 이제 일치 안 되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은 단백질이 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 기술적인 문제로. 그래서 단백질을 제외하고는 지방, 탄수화물, 소금, 그 다음에 당류, 뭐 당류는 탄수화물 안에 속하지만 칼로리 뭐 이런 걸 다 거의 일치시켰어요. 그게 이 실험에 좀 참신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반응이 있는가 이제 본 거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하여튼간 어쨌든 간에 가공식품 살이 쪘어요. 보면은 요게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에너지 인테이크인데 가공식품을 먹었더니 에너지 인테이크를 더 많이 했네요. 보게 되면은 요 빨간색은 unprocessed 밑에 있는 거죠. 밑에 거는 이게 주간이에요. 2일, 4일, 6일, 8일, 10일, 20일, 24일 2주 동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주 동안에 보게 되면은 거친 음식, 그러니까 자연식품 계열의 음식을 먹게 했을 때는 칼로리 인테이크, 즉 하루 열량 소모가 열량을 먹는 것들이 한 2,400칼로리 정도를 먹었는데 그 초가공식품을 먹게 했더니만 3,000칼로리 정도에서 이 정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애드리프트미라는 건 이제 그냥 알아서 자기 좋을 대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2주 동안 그 메타볼릭 워드라는데 그냥 거기서 사세요 그런 다음에 통제된 이제 생활을 하게 하는데 대신 음식과 스낵은 그냥 알아서 드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에너지 칼로리 소비 그 인테이크가 그러니까 먹는 양이 낮았던 거에 비해서 초가공식품을 먹었을 때는 약 평균 500칼로리 정도를 더 많은 열량을 더 먹었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의미 있게 확실히 그런 거죠. 가공식품 일단 에너지를 그러니까 칼로리를 많이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공식품 많이 먹게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요거는 얼트라 프로세스드 그러니까 용어가 좀 그런데 하여튼 가공식품을 하죠. 초가공식품인데 그다음에 이거는 가공되지 않은 음식인데 이게 보게 되면은 다 500칼로리 정도 더 많이 먹은 거로 돼 있는데 보게 되면은 탄수화물 좀 더 많이 먹고 그다음에 fat 그다음에 이거 이제 지방도 좀 더 많이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별로 많이 먹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프로틴 레버리지 시어리라는 게 있어요. 프로틴 지렛대 시어리인데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일정량의 프로틴은 꼭 확보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얼트라 프로세스드 음식을 먹었을 때 더 많이 먹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함량은 아무래도 가공식품이 좀 덜했대요. 그래서 이 단백질 함량을 맞추려는 몸의 본능 때문에 많이 먹게 되니까 가공식품 쪽을 더 많이 먹지 않았나. 이러한 이제 가설을 제시했지만 그것도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하여튼 간에 그건 이제 좀 복잡한 얘기지만 하여튼 가공식품은 많이 먹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 비해서 가공식품은 한 500칼로리 정도 많이 먹었다. 다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많이 먹게 한다. 하는데 뭘 더 많이 먹었느냐 했더니 가공식품을 먹은 쪽은 아침과 점심을 좀 더 많이 먹었대요. 파란색이 가공식품이고 빨간색이 가공되지 않은 식품인데 가공식품을 먹은 쪽이 칼로리를 보게 되면 아침도 칼로리를 좀 더 많이 먹었고 점심도 칼로리를 좀 더 많이 먹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는 그냥 스낵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간식 같은 거 좀 많이 주워 먹고 그럴 줄 알았더니 스낵으로 들어간 칼로리는 똑같았고요. 저녁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년 갖고 한 거라서 과연 이것이 전체를 대변하느냐는 좀 의문이 있지만 하여튼 간에 이것도 흥미로운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점심을 많이 먹음으로써 칼로리 500칼로리 더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저녁과 스낵을 많이 먹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왜 많이 먹게 될까? 왜 많이 먹게 될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한간에 이제 그러니까 좀 뭐랄까 반대되는 걸 악마시하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막 하여튼간에 자연요법주의자들한테 의사하고 제약회사는 사악한 악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가닉이라든가 GMO, 올가닉 푸드라든가 GMO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식품회사가 다 사악한 악마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너무 극단적인 걸로 치우치는데 그래서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가공식품 안에는 뭔가 신비롭게 뭔가 비밀스러운 어떤 게 들어서 우리가 더 많이 먹게 하고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하게 함으로써 음식을 더 많이 팔려는 음모가 있다. 내지는 비만을 유발하는 음모가 있다라는 하여튼 음모론은 뭐든지 음모론은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음모론은 워낙에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인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배를 더 고프게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술집에 가면은 짠 안주를 주잖아요. 짠 안주는
더 이렇게 목이 마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더 많이 마시게 해서 짠 안주를 먹게 되면 술을 더 많이 팔 수가 있죠.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과연 가공식품 안에도 그런가 했는데 헝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고픔을 느끼는 거, 풀리스, 어떤 포만감, satisfaction, 만족감, eating capacity, 뭐 더 먹을 수 있는 능력들은 초가공식품이나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파스트 레이팅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걸 행동 측정하는 그런 스케일이거든요. 근데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글쎄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먹진 않았을 텐데. 그다음에 또 보면은 플레전트니스하고 퍼밀리러티인가 이게 하여튼 발음이 좀 그런데 그래서 어떤 먹으면 행복하다든가 아니면 익숙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좀 편안함을 느낀다든가 거의 비슷해요.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이나 가공하지 않은 식품. 그럼 왜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는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더 많이 먹게 될까?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의 손이가 어른 손, 뭐 아이 손, 자꾸만 손이가 이거였어요. 가공식품은 사람을 하여금 더 자주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grams per minute하고 칼로리 per minute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총 먹은 횟수 이런 걸 했더니만 grams per minute, 칼로리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grams per minute 분당 그 음식 질량의 섭취량과 분당 칼로리의 섭취량 결국은 횟수거든요. 보니까 meal eating rate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먹는 횟수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얼트라 프로세스드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이 가공하지 않은 것보다 더 자주 먹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주 먹게.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배고프게 하거나 아니면 짜게 뭐 하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막 어떤 불만족감을 증가시켜서 뭐 많이 먹게 하거나가 아니라 살이 찌는 이유가 칼로리 많이 섭취해서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자주 먹게, 좀 더 자주 먹게 만드는, 그러니까 손이 자꾸 가게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새우깡이고 미국 거는 프링글 레버스탑이잖아요. 저도 진짜 그 프링글 이만한 거 어떻게 하다 보니 혼자 다 먹은 적이 꽤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제 소금기도 많고 이제 나이가 병에 걸릴 수 있는 나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 환자들한테는 소금 먹지 말고 저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식사를 지금 저도 많이 바꿔서 이제 그런 걸 먹지를 않는데 그렇지만 어쩌다 가끔 술을 마시거나 뭐 할 때 그거 하나 나오면 그냥 네버 스탑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손이 가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 많이 먹냐는 거예요. 왜 많이 먹지? 그리고 왜냐면은 단 하나 추어브라다로서 있어요. 본문에는 그러니까 씹기 쉽고 먹기 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씹기 쉽고 부드럽고 먹기가 좋아서요. 여기선 아까 언급은 안 드렸지만 이 질감과 텍스타일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지금 굳이 어떤 지금 식품 기술로서는 자연식품이 가지는 거친 그다음에 씻기 힘들고 이거를 재현할 필요가 없거든요. 재현할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준비한 식사에서도 칼로리는 이런 거 거의 맞췄는데 이게 달라요. 텍스타일이. 그래서 거친 음식에 당연히 뭐 노력 안 해도 거칠죠. 그래서 씹어 먹기 힘들고 빨리 먹기 힘든데 그 가공식품은 그냥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성질상 꿀떡꿀떡 잘 넘기고 이렇게 손이 자꾸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심코 씹기 쉽고 부드럽고 먹기 좋아서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메디스케이프 그림 빌렸는데 또 한 번 빌린 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자연식품이죠. 사과, 그다음에 이게 오렌지, 그다음에 이게 뭔가 아몬드, 포도, 그다음에 포도는 그려져 있는 건가 보죠. 가만히 있어. 포도는 그려져 있는 것 같네요. 그때 그리고 여기 안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씹히고 쉽게 먹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기 힘들고 자주 안 가고 이런 거 보면은 뭐 많은 식품이지 스낵이죠. 스낵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여기서 스낵은 먹는 게 비슷해요. 칼로리 오버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가공식품이 가공하지 않은 식품보다는 먹기가 쉬워서 자꾸 손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주 손이 간다. 이거 굉장히 그 식품 정책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보건 정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살이 찐 거는 결국 많이 먹어서 운동을 적게 해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보면은 델타 에너지 인테이크 칼로리를 갖다가 쭉 섭취한 거하고 델타 바디 웨이트 체중의 정도가 아주 R은 0.8로 굉장히 그 상관계수가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프로세스드 푸드 쪽에서 저기 뭐죠?
가공식품 쪽에서 살이 찐 이유는 거의 온전히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운동을 적게 해서 뭐 내지는 무슨 신비로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칼로리 인테이크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살이 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지방을 살찌게 하지 근육을 살찌게 안 한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데이존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14일 동안 우리가 메타볼릭 워드 입원실에서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언프로세스드는 빨간색, 가공하지 않은 거는 점점 지방량이 줄었지만 가공한 음식을 먹도록 했을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방량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방량이 는 거지 알아서 보듯이 무슨 근육량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킬로그램 체인지는 보시다시피 요거 보시면 돼요. 지방 변화, 언프로세스드는 즉 식단을 가공하지 않은 식단을 한 그룹은 이렇게 지방이 줄었고, 그다음에 가공한 음식을 먹은 그룹은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지방이 늘었다는 거지. fat free mass라는 건 주로 근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육은 전혀 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피값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따른 이런 체중의 변화는 온전히 다 지방량의 변화였고, 그것은 다 거의 온전히 식사량의 칼로리의 식사량의 변화에서 기인한 거란 뜻이에요. 결국은 가공식품은 우리 같은 더 많이 먹게 해서 그것 때문에 살이 찌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슐린 감수성하고 이런 건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랄 글루코스 톨러런스 경구 혈당 부하 검사라든가 뭐 호마라든가 아니면 인슐린 스페타이드 레벨 같은 거는 보게 되면은 2시간 동안에 이제 한 거 보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무지막지하게 3시간 했네요. 3시간 한 거 보면은 거친 음식을 먹었을 때나 아니면은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나 그 혈당의 변화도 똑같고요. 거기에 따른 인슐린의 변화량도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에 이 사람들 뭘 했냐면 참 다양하게 했어요.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연속 혈당 측정계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보면은 에버리지 글루코스 레벨, 즉 혈당 레벨은 차이가 없었어요. 이거 되게 예상 밖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V 글루코스, 요새 아주 각광받고 있는 건데 그 혈당의 변화량을 나타나는 좀 새로운 변수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당화혈색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양쪽 다 계측치가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양분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혈당에 대한 인슐린에 대한 이런 대사가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살도 찌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생각할 때는 불과 2주간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로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연구자들이 한 실험에는 1주만 해도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인슐린과 혈당의 전동성이 없었을까? 이게 되게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모든 참가자는요. 그 사람이 거친 음식을 먹었을 때나 아니면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나 아침, 점심, 저녁 후에는 20분 정도의 실내 자전거를 타게 했어요. 가벼운이라고 썼지만 가볍진 않고 어느 정도는 움직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식사하자마자 실내 자전거를 태웠기 때문에 이 어떤 운동 효과가 인슐린 저항성의 발현이라든가 혈당 변화를 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 된다고 보는 게 우리 환자분들 식후혈당 줄이기 위해서 제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움직일 수 있으면 좋지만 움직일 수 없다면 앉아서 무릎만 잡고 다리만 건덜건덜 이렇게 해도 당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무릎만 잡고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해도 허벅지만 움직여줘도 당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은 인슐린의 작용을 받아서 당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인슐린이 있든 없든 간에 인슐린 독립적으로 그걸 인슐린 non dependent 글루코스 업테이크라고 그래가지고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혈당이 흡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량 당뇨 환자도 식사 후에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면 인슐린을 도움이 없어도 어느 정도 완치 단계까지는 아니고 많이 떨어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냐? 모든 참가자는 식사가 끝나고 20분 정도 가벼운 실내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당한 운동의 효과가 대사적 퇴행을 막을 정도로 효과적인가? 이건 이제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세워진 거거든요. 아마 이거 갖고 또 실험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가. 물론 이제 이미 이런 실험들은 있어요. 음식을 많이 먹여도
그 후에 바로 격렬한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 타기를 시키면은 혈당이 정상으로 된다라는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저는 가공식품의 폐해를 운동이 과연 커버리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잘 몰라요. 아니면 실험 기간이 너무 짧아서인가, 이거는 자기네들도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 보면은 이거 맨 처음에 내놔드려야 될 텐데 이제 마지막에 내놓은 거예요. 거친 음식은 살을 빠지게 하고 가공식품은 살을 찌게 해요. 이거 보세요. 바디 웨이트 체인지 킬로그램이고, 그다음에 데이즈 온 다이어트 해가지고 0일, 2일, 4일, 6일, 8일, 10일, 12일, 14일 했을 때 이 빨간색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 점점 살이 빠져요. 그런데 이 가공 음식 먹는 사람은 점점 살이 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살이 쪘고, 거친 음식 먹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아주 엄격한 실험을 해서 이렇게 증명된 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이거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건 비전문가가 보기엔 너무 골치만 아프고, 저도 이걸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게 많아요. 이 대사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툴을 써가지고 뭐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실험을 많이 해서. 근데 그 중에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거, 내지는 전문가 아닌 의사들이 알아야 될 건 요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만 좀 내보냈어요. 그래서 결론은 가공식품은 거친 음식보다 살을 찌게 해요. 가공식품은 살을 찌게 하고 거친 음식은 살을 빠지게 하죠. 살이 찐 이유는 무슨 가공식품 안에 이상한 마약을 넣거나 아니면 뭐 배를 더 고프게 하거나 뭐 이런 거를 넣었다기보다는, 적어도 이 실험 속에서는 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때문에 찐 살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 때문이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때문에 찐 이유는 가공식품은 거친 음식보다 더 자주 먹게 돼요. 먹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가공식품을 더 자주 먹게 되는 이유는 가공식품이 씻기가 좋고 소화하기도 편하고 먹기가 좋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실험 속에서,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실험을 쓴 가공식품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죠. 뭐 한간에 계속 음모론자들은 가공식품 속에 뭔가 식욕을 돋구고 더 많이 먹게 하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부분적으로. 근데 적어도 이 실험에서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먹기 좋고 부드럽기 때문에 더 손을 많이 간다. 그래서 자주 먹기 때문에 칼로리가 더 많이 섭취가 되고, 그래서 살이 찐다라고 내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임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식탁이나 냉장고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쉽게 먹을 수 있고 자주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치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애들 학교 갔다 오거나 어른들도 집에 이제 직장에 갔다 오면 뭔가 먹을 거를 찾는데 허기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과를 껍질째 두거나 귤을 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몬드를 두거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적게 먹게 되고 먹기 귀찮고, 그러니까 비만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중에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기 귀찮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 벗게 되고, 뭐 뜯기 힘들고, 씹기 힘들고, 찾으러 가기 힘든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만 예방에 좋거든요. 반면에 가공식품은 뜯어서 그냥 바로 먹으면 되잖아요. 뭐 가열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먹기 좋고 손이 자주 가고 이런 것들을 집에다 두게 되면은 남편이든 뭐 부인이든 애들이든 간에 살이 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말을 들으시면 이제 냉장고나 식탁에서 이런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좀 치우시고, 아몬드나 사과나 귤이나 참외나 이런 거 이렇게 바구니에다 딱 넣어놓고, 뭐 식구들 오게 되면 알아서 찾아 먹게 하는데 먹기 힘들죠. 굉장히 힘들게 돼 있죠. 그런 걸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책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영국에 좀 있었잖아요. 저는 조금밖에 없었고, 근데 애들하고 이제 애 엄마가 한 3년인가 3년 반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전 자주 갔죠. 연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보면은, 걔네들 급식이 말도 못하게 건강하지 않아요. 영국이 의외로 이게, 되게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막 그 베이크드 빈하고 그 깡통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해시태그도 아니고 뭐죠? 해시포테이토. 뭐 아주 그냥 가공식품 천지예요, 급식이. 워낙 예산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애들이 어렸을 때 입맛이 드니까 나중에 애들이 뭐 칩스나 먹고 이렇게 먹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찌거든요. 그 비만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리사 제이미 있잖아요. 제이미. 그 빈민촌에서 자라서 사고만 치다가 개가천선에서 그 유명 요리사가 된 애 있죠. 제이미 맞을 거예요. 그 친구가 런던에서도 몇 개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뭘 했냐면은 그 영국
그 초등학교 급식 바로잡기 운동 해가지고 정말 올가닉까지는 해도 그래 자연산 정말로 가공하지 않은 음식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급식 바로잡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아마 그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급식이나 중학교 급식 할 때 가공식품 되도록 놓지 말고 먹기 힘들고 그다음에 칼로리 댄스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자주 놓고 건전 식단을 낮춤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비만에 쉬운 비만하기 쉬운 음식에 노출되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자판기에서 설탕 음료 못 팔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그마한 실험이지만 우리가 가공식품 왜 더 살이 찌는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자주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주 먹는가? 먹기 편하니까. 그래서 먹기 편한 걸 근처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학교 급식에서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거친 식품으로 대체하는 게 좋고 아마 식품가공업 쪽에서는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거칠게 텍스타일을 만들면 돼요. 질감과 먹는 그런 것들을 가공 음식이지만 굉장히 거칠고 먹기 힘들게 만들면은 그것도 괜찮겠죠. 근데 과연 그러고 싶을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면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러면 잘 안 팔리고. 대신 뭐 그만큼 가격을 높여봤던가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책 당국자도 좀 이 실험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화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집도 절도 없는 최근에 영화관에서 바로 내렸어요. 무슨 영화를 상영하자마자 일주 만에 내린 것 같아요. 5월 며칠 날 했는데 보러 가려고 했더니 다 매진돼 버리고 한 군데에서만 상영해서 할 수 없이 네이버 페이 해가지고 네이버로 다운받아서 봤는데요. 로지라는 영화입니다. 로지. 이건 아일랜드 영화예요. 더블린이 배경인데 이제 아일랜드도 이렇게 경기가 이제 좋지 않을 때 얘기인가 봐요. 경기가 좋았을 때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폭등했거든요. 아일랜드, 영국 최근에 부동산 값의 상승은 세계적인 추세였지만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주인이 그냥 비싼 값에 팔려고 세입자한테 집을 팔 테니 나가달라고 해서 갑자기 나가게 된 거예요. 이 외국은 보증금이 우리나라 보증금 무슨 뭐 1년치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한 달치만 내요, 보통 보증금.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기가 좋아요. 근데 대신 주인 입장에서도 쫓아내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한 달 전에 통지하고 그냥 나가시라고 그러면 나가요. 이게 또 계약관계에 대한 엄중함이 되는 게 우리나라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기도 쉽지만 나오기도 쉬운 또는 세입자 입장에서 나오기도 쉬울 수도 있고 쫓겨나기도 쉬운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집값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주인들이 다 집을 비싼 값에 팔려고 세입자를 다 내쫓으면서 좀 어떤 이상한 일종의 사태가 생겼었나 봐요. 그 아일랜드 더블린 쪽에. 그래서 갑자기 잘 살다가 남편은 이제 어떤 요리 레스토랑의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직장인들이 있어서 월세를 낼 수 있었고 이 여자는 이제 아내인 이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로즈예요. 근데 애들 넷이나 낳았어요. 아마 천주교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일랜드는 이제 천주교 건데.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쫓겨나가지고 내일이면 집을 구할 수 있겠지, 내일이면 집을 구할 수 있겠지 하는데 아마 여기서는 2주간 집을 못 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가식 서가숙인가요? 우리 서가식 동가숙인가? 하여튼 여기 가서 밥 먹고 여기 가서 자고 하듯이 매일매일 싼 호텔을 전전하면서 이제 근데 아마 국가의 보조가 좀 있었나 봐요. 무슨 이렇게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보조를 해주는데 그 보조라는 게 너무나 케이퍼가 뻔하니까 정부가 소개시켜준 호텔 리스트에 전화 걸어도 방을 구하기 힘드니까 한 3일만 좀 연속해서 묵을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찾지만 하루밖에 못 묵어요. 근데 이 영화는 이틀간의 일이에요. 이틀 만의 일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제 상처를 주는 일들, 그다음에 이런 복지 시스템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그 속에서 겪어야 하는 인간적인 괴로움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독이 담담하게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듯이 이게 쉐이킹했는데 그냥 카메라로 쫓아가면서 보는 이런 완전 다큐멘터리 같은 현장감 넘치는 그런 영화인데 다큐멘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샤라 그린인데 저는 켄 로치 감독의 다니엘 블레이크에 나온 여주인공은 굉장히 헷갈리는데 거기 안 나왔대요. 근데 너무 비슷한데, 이것도 톤이나 이런 투가 켄 로치랑 비슷한데, 알고 보니까 켄 로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켄 로치 문화에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한 영화 같아요. 이건 아일랜드 영화입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지는 영화예요. 근데 뭐 우리가 항상 현실이 장밋빛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좀 보고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페라나 영화는 세컨드 에스라고 그래요. 세컨이라는 건 여기서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을 말하는데 이제 슬로바지젝이라는 사람이 오페라는 세컨드 에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페라는 남의 죽음을 봄으로써 그 무대상의 죽음을 봄으로써 인간이 관람객이 좀 더 안전한 상황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숙고하고 감동을 받는 거라면 영화 역시 세컨드 에스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 너무나 황당하고 난감하지만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그 공감하고 또 사회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약자에 대해서 연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주영화제 상영작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다 상영 안 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전 그래서 네이버 페이로 봤는데 10,000원이에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5,000원 될 수 있고 2,500원도 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지금 10,000원 내고 보시고 아니면 좀 시간 지나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운이 많은 영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